예,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슈빌 내용입니다. 뭔가 동부, 서부, 동부, 서부 이렇게 이제 한 팀씩 하는 느낌인데, 물론 이제 뭐 프리뷰도 다음에 할 겁니다. 한 8월 중순쯤 해갖고 하면 될라나. 대충 한 6, 7주 적은 그때 맞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어쨌든 오늘은 지금 이제, 이 선수 이동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몇 팀 더 해야 될 팀이 있는 것 같았고 캐롤라이나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같은 팀이라든가 뭐 유타 같은 팀들도 괜찮아 보이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내슈빌이 결국은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좀 뭐 반쯤 주인공 같은 느낌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줬었는데 사실 지난 해에도 저는 하나에서 두 개의 피스 정도는 부족하다. 벌써부터 이제 궤도에 올라오기에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조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일단 이제 올해는 이제 도약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어쨌든 FA 시장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에릭 하울라 선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내슈빌에서 잠깐 뛰었었죠. 하울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러미 핸젤 선수랑 그 다음에 2025년 4라운드 지명권이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뭐 사실 이제 뉴저지에서는 이제 하울라 선수가 기대만큼의 활약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이 선수가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뭐 베리 트로츠 감독이 이런 유형의 선수를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뭐 이런 유형이다라는 건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이고 또 이제 또 빠져나간 자원이 뒤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빈틈을 메우는 이제 요런 목적이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제 스피디하고 뭐 다재다능함 뭐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죠. 사실 득점을 만들어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빠른 스피드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 이제 트랜지션 게임 끌고 가고 이제 이런 것도 참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있을 때라든가 뭐 베이거스 있을 때라든가 꽤 쏠쏠한 이제 바텀 6 3라인 정도라고 봐야죠. 그런 역할을 잘 해줬었는데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난 시즌에 뭐 좀 지난 시즌이 아니라 말씀 잘못 들었죠. 예전에 이제 내슈벨에 있을 때가 2021 시즌이었는데 이때 이제 51경기 9골 12어스 21포인트 올려가지고 꽤 괜찮게 뛴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한 번 더 영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스피드는 뭐 떨어지긴 했지만 뭐 아직 여전히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탑 스피드 이제 36.84km, 공격수 중에서 상위 21%, 그리고 32km 가속 같은 경우도 88을 실시했기 때문에 상위 37%. 뭐 경쟁력이 없진 않죠. 이제 그런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선수의 강점은 공격수 3포지션을 모두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비적인 역할까지도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부지런한 플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수비적으로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센터는 물론이고 이제 윙 두 포지션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집어넣으면 되죠. 좀 빈틈이 발생했다 싶은데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선수 트레이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결국 콜턴 시즌스 아니겠습니까? 시즌스 같은 경우에도 뭐 세 포지션 다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센터로 뛰지만 정말 유틸리티성에서 이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시즌스의 이 빈자리 왜냐면 시즌스를 지금 베이거스로 보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요것도 이제 좀 염두에 둔 영입이지 않나라고 이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헤이그 선수 트레이드 들어가 보면은 2027년 3라운드 픽이랑 헤이그 선수를 받아왔고 그리고 콜턴 시즌스랑 제러미 로정 선수를 내보냈어요. 결국 이제 헤이그를 데려왔다라는 건데 뭐 로스터 플레이어 2명 이제 보내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영입한 다음에 바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550만 달러 수준의 재계약이고 마지막 4년 동안에는 마지막 두 시즌이죠. 마지막 두 시즌. 마지막 두 시즌에는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이제 6팀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요거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조건도 이제 꽤 쳐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시나 이제 여기에서도 좀 인플레가 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좀 인플레가 왔다. 뭐 이거 사실은 이제 좀 잊혀질만 하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셀러리 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셀러리 인플레 이제 셀러리 캡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여러 부분에서 뭐 보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내슈빌의 영입 목적은 장신의 탑 4급 수비 자원을 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뭐탑 4급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이제 결국은 역할은 지금 조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3라인으로 분류를 해놓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장신의 굉장히 톱4 급도 볼 수가 있는 이제 그 정도까지 성장 기대치가 있는 자원을 보강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 피지컬 툴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197에 109kg라는 이제 또 이제 굉장히 단단한 피지컬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힘 쓰는 거라든가 네트 앞쪽에서 이렇게 힘 싸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에는 뭐 일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 스테이 앳 홈이라고 부르기는 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선수가 생각보다 공격 창출하는 이제 좀 퍽 가져가고 이제 퍽 운반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후토크라든가 이런 데서 가끔씩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살짝 저스틴 홀 같은 느낌의 선수입니다. 에이 대충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저스틴 홀보다 조금 실수는 적은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약간 저스틴 홀이 피지컬 플레이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 그런 느낌. 왜 저스틴 홀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보시면은 막 실수도 많고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이 친구가 공격 욕심도 좀 있고 공격 생각보다 퍼군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친구는 이제 피지컬이 저스틴 홀과 결정적인 차이점은 저스틴 홀 피지컬 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를 못하는 애고 헤이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활용도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고 몰아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슈팅도 상당히 강력하게 칠 수가 있죠. 역시나 이제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슛 능력 타이트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톱 스피드 같은 경우는 상위 7% 그리고 이제 145km에서 161km 슈팅 같은 경우도 15번이나 기록해서 상위 7%였었어요. 10%였었어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도 역시나 이제 슈팅에서의 강력한 기여 이제 이런 부분 역시나 헤이그에게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라는 팀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블로킹, 슛 블로킹을 상당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헤이그 선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이게 5시즌이었나? 헤이그 선수가 이제 정말 풀타임으로 자리 잡은 이후부터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내에서 이렇게 이제 누적을 해본 건데 463 블로킹에다가 60분당 블로킹이 4.8개였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확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슈벨 프레데터스에서 최근 5시즌 뛴 선수들 또 동일한 기간입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수비수들 블로킹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로마뇨시 선수가 608개 해가지고 60분당 4.42개 알렉스 카리에 선수가 408개 해가지고 이제 경기당이래 60분당이죠 5.2개 그리고 단테이 페브로 선수가 이제 386개를 기록해서 5.26개였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바라보시더라도 전혀 꿀리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카리에랑 페브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몸을 아끼지 않고 또 이제 블로킹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또 공헌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자원으로서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장차적으로 이제 좀 톱 4급으로 더 염두에 두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퍼빅스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닉 퍼빅스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볼 텐데 2년 550만 달러 계약입니다. 연평균 275만 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인플레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뭐 사실 이제 퍼빅스 선수의 그동안의 계약 이력을 보시면은 그죠? 이제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퍼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도 괜찮고 그리고 수비 판단력이라든가 플레이메이킹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는 퍽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친구도 좀 두루두루 툴이 좀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뭐 슈팅 툴은 조금 좀 적기는 하지만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2, 3라인에서 보조 자원으로 딱 차지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자원인데 일단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193에 93kg입니다. 아까 뭐 헤이그 선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퍼빅스가 이제 그냥 화면으로 보시면 그렇게 큰 거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제 사이즈가 꽤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시고 근데 이 선수는 사실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신인 시즌에 너무 좋았었거든요. 신인 시즌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야 앞으로 이거 차근차근 성장을 하면은
또 굉장히 괜찮은 자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선수인데 그만큼 성장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인트는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역할도 많이 줄었고요. 이 선수가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수비에서의 좀 이상한 실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게 되면서 좀 커리어가 제자리 걸음으로 걸어가는 뭐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큰 기대를 모았지만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활약을 했다라고 뭐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의 기대는 왜냐면 이제 템파베이의 기대는 결국은 이 선수가 진짜 장차에는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루키 시즌의 활약을 기대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까지 성장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내슈빌에서 영입을 단행한 부분은 오른손잡이 수비수이고요. 이 선수도. 그리고 이제 스타 선수들의 오른손 파트너를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타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뭐 세레가 초프라든가 그리고 헤드만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죠. 이제 이런 선수들의 이제 파트너로서도 이제 무난한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냐 내슈빌에서도 좀 그런 역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가장 좋았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만, 퍼빅스 그리고 22-23 시즌이었죠. 그리고 세라가초프, 퍼빅스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췄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제 스타 선수들이랑 조합을 많이 맞췄죠. 근데 이제 S&T 퍼센티지가 50%, 53.6.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냥 이제 무난하게 잘 나오는 느낌이었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수비 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무난하게 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슈빌이 결국은 뭐 이 정도 영입이거든요. 이번 이제 뭐 FA 같은 경우 작년과 뭐 상당히 대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진을 결국 이제 소폭 다듬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수비진을 다듬었는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내슈빌이 그러니까 작년 성적을 생각하면 다 싹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빅네임도 이렇게 쫙쫙 들어오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소폭 다듬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원래 이제 로종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로종은 빠져나간 거니까. 이제 그런 거 따지면 이제 좀 다듬었다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내슈빌이 수비 게임이 절망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수비 게임이 생각보다 절망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당 슈팅 허용은 뭐 리그 중위권이지만은 SAT 허용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제 슈팅 허용이죠. 이제 3,830개 허용이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9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 지역 이제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그 159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 12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5대5 상황에서 이제 골을 좀 많이 내줬죠. 190골이나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 28등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슈팅 통제적인 게임에서는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다듬으면은 결국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로츠 GM 제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자주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현재 베테랑 핵심 자원을 결국 이제 유지하면서 전력을 다듬을 거. 뭐 이게 이렇게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정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싹 다 팔고 그냥 이제 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베테랑들은 남기고 그죠? 이제 좀 이제 다듬는 느낌으로 간다라는 건데 그런 이제 방향성이랑도 일단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내슈빌 주축 자원들 계약 상황을 보시면은 사로스 선수 2033년, 브레이디 셰이 선수가 2031년, 포르스베리가 2030년, 마르셰서랑 헤이그가 2029년이고 스탬코스랑 요시 선수가 28년이거든요. 어쨌든 최소한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지금 전력으로 물론 이제 3년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전력이 그냥 계약이 끝나는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3년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큰 틀을 남기면서 부분 조금은 다듬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은 수비진 좌우 밸런스가 왜 우리 야구에서 좌우놀이 한다 뭐 좌우놀이 놀이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감독이 타순을 정할 때 오른쪽 왼쪽 밸런스를 아주 잘 잡는 느낌의 그런 감독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요즘엔 좀 9세대 관 야구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의 보면 뭐 좌우놀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내슈빌은 좌우 밸런스는 좋아요. 뭐 하키에서 좌우 밸런스라고 하면 결국은 뭐 공격수까지 전부 좌우 밸런스를 잡기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렵고요. 근데 이제 왜냐면 공격수는 또 센터가 있으니까 그죠? 가운데에서 뛰어야 되는. 근데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레프트 라이트가 이제 좀 구별돼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지금 바라보시면 내슈빌이 왼쪽에는
요시, 셰이, 헤이그 이렇게 집어넣고 오른쪽에 베런, 블랭켄버그, 퍼빅스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좌우 밸런스는 상당히 잘 맞는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무난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드 쪽에서 포핸드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또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비진의 좌우 밸런스를 억지로 잡을 필요는 없지만 잡혀 있다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선택지를 가져가도 괜찮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라인을 잡아놓은 이유는 작년에 요시 베런, 셰이 블랭켄버그 이렇게 나왔는데 경기력이 그냥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이제 요 조합을 크게 유지를 하면서 3라인에 새롭게 들어온 헤이그랑 퍼빅스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이제 요 선택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무난한 선택지를 가져가도 괜찮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존 톱4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 이제 요시 베런, 셰이 블랭켄버그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헤이그를 그냥 밑에 집어넣으면은 팀 새로운 적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타 선수들이 파트너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거에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수들 역시나 그죠? 라이트 핸디드 1번, 2번. 새로운 선수들이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퍼빅스죠. 퍼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 선수들의 파트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느낌에서 좋은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블랭켄버그라든가 베런이 좀 애매한 느낌이 나오면은 퍼빅스를 위로 좀 올려가지고 써먹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봄직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유연하게 이 선수는 그냥 써먹을 수가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사실은 노린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헤이그랑 퍼빅스 이 두 명의 조합은 또 어떻게 풀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템파베이가 지난 시즌에 퍼빅스 선수의 메인 페어를 릴레베르 선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스타 선수의 이제 파트너 역할보다는 지난 시즌 이제 릴레베르 선수랑 거의 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수비적인 역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것도 좀 노린 점인가? 라고 하는 건 왜냐면 릴레베르랑 결국은 누구냐? 헤이그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사이즈 좀 작고 하는 그림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피지컬 열심히 쓰고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플레이스타일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바라보셔도 약간은 좀 노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퍼빅스 선수가 좀 관건이 되잖아요. 또 하나는. 근데 어저께인가 세르가초프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프 블래실 감독을 무진장 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온 스타일이 있었는데 제프 블래실이 부임하자마자 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같은 느낌의 이런 팀 수비 전체적인 경기 시스템을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났죠. 대실패로 끝났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퍼빅스 선수가 부진했던 게 이 블래실 감독 때문이라면 또 이건 내슈빌에게는 좀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할 수도 있는 건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부분도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라이트 핸디드 디펜시브가 지금 디펜스들이 전체적으로 밸런스 아까 이제 좌우 밸런스는 잘 잡혔지만 이게 클래스적으로 정말 높은 곳으로 갈 만큼의 오른손 수비 뎁스인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스틴 베런, 닉 블랭켄버그, 닉 퍼빅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레프트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죠. 셰이라든가 그죠? 요시라든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 너무 이제 좀 패턴화 정형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제 좋은 선수들은 다 왼쪽에만 있고 하는 그림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공격 같은 부분은 이제 그런 쪽으로 경계를 하면 되고 어쨌든 이쪽으로 줄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또 경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불안한 부분은 역시나 새로운 영입 자원도 경기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확고하게 이렇게 믿고 갈 만한 존재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수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전력이 확 좋아진 느낌이 드냐? 라고 하면 그런 느낌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헤이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신 수비수 특유의 약점. 이게 이제 좀 퍽 처리가 불안불안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장신 수비수들이 그렇게 좀 불안한 플레이를 펼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보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많죠. 근데 이제 좀
막 보디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안 좋은 느낌이 나오는 그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너무 공격 욕심 부리다가 이제 조금 턴오버 나와가지고 애매해지는 상황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헤이그도 그런 유형의 해당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수비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치명적인 실수적인 부분에서의 좀 변수가 좀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실수가 없는 수비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좀 크다라고 좀 이제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퍼빅스도 이제 아까 이제 그 선수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템파베이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수비 리딩이라든가 이 좀 쓸데없는 턴오버라든가 이런 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템파베이가 또 안 잡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이제 내 수비에 갔을 때도 결국 이제 이 두 명의 선수가 같은 조합을 뛸 가능성이 있고 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벼이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결국 중요한데, 결론이 내슈빌이 컵에 조금 더 가까워졌는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영입을 해서 한 단계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는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말씀하셨던 내용,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에서 두 개의 피스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하나에서 두 개의 피스가 이번 영입으로 채워졌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결론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결론은 아니오에 가깝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프리뷰 할 때 만들었던 거죠, 이거. 요게 작년 이제 탑6입니다. 네, 요시 페브로, 셰이 카리에, 로종 셴. 요렇게 탑6 했었죠, 그 당시에. 더 좋아졌습니까? 지금? 지금 더 좋아졌나요? 지금 수비진이 더 좋아졌습니까? 예, 더 좋아졌습니까, 이게? 일단 어쨌든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대충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개막 대비 로스터 영입 방출 명단을 보셔도 뭐 작년에 이제 있었던 선수 나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수비진에서. 그러니까 셴, 페브로, 카리에, 로종 이런 선수를 내보냈죠. 그리고 영입한 선수가 헤이그랑 퍼빅스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델가이초 같은 선수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역할적인 측면을 바라보시더라도 뭐 이제 이 셴 선수, 그죠? 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단단한 피지컬에 힘쓰는, 네트앞 쪽에서 힘쓰는 역할이라든가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뭐 슛도 좀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헤이그로 좀 대체가 된 느낌이고, 그리고 페브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퍼빅스로 대체가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페브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 선수들의 좀 파트너적인 역할을 뭐 요시 선수의 파트너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이제 뭐 사실은 커리어가 다시 이제 또 부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워란스키 선수의 파트너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퍼빅스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나간 선수들을 대체한 이상으로 보기에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번 영입이.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수비진에서 이제 나간 자원을 좀 보강을 하는 수준으로 좀 이제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면, 공격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보강을 했는가라고 여쭤보시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공격진에서도 이제 하울라밖에 안 들어왔는데, 작년에 이제 뉴키스터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누구냐? 시즌스도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작년 대비해서 지금 로스터가 크게 개선됐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게 또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움직임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지금 뭐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뒤를 바라본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안 드리는 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슈빌은 사실은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팀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어들이 나이가 제법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1년의 경기력이 지금 같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내슈빌 축들 자원들이 지금 요시랑 스탠포스 35살이고요. 그리고 마셰스 오랄리 34살, 브레이드 쉐이도 31살에다가 포르스베리랑 사로스도 30을 넘겼습니다. 이런 느낌에서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선수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쉐이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요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진짜 기량이 1년 1년 보장되는 것도 장담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부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대. 질병이라든가 부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뭐 당장 이제 로만 주시 선수가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다행히 올 시즌에 영향은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느낌이 언제든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이게 더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전력이 보강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 자체가. 그리고 내슈빌이 리그에서 평균 나이 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팀입니다. 리그에서 이제 네 번째로 나이가 많은 팀입니다. 29.25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해 한 해 더 이게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큰 변화를 단행하지도 않았고 뭐 감독을 바꾸지도 않았고 그죠? 물론 루크 리처슨 코치가 들어오긴 했지만 감독 코칭 스태프 크게 변화 없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전력에도 큰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제 전력이 나아졌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거 조금 애매한 느낌. 그렇다라고 해서 젊은 선수들 코어 풀이 굉장히 좋은 팀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죠.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이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고 지금 이제 내슈빌이 이러한 이제 위기를 어떻게 타게? 제가 사실은 베리 트로츠 GM이 들어와서 결국 이제 데이비드 폴 GM이 나가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이제 같이 이제 수행을 했고 결국 이제 누구냐? 베리 트로츠 GM이 이제 풀타임으로 한 2, 3년 차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지금 비전도 그렇고 행보도 좀 애매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트로츠 GM이 앞으로 어떤 마법을 부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오늘 레슈비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동부팀 하나 또 정해가지고 아마 한 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내일도 내용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